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13도를 웃돌면서 봄 기온이 성큼 다가오겠습니다. 3일절인 내일도 추위 없이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목련의 꽃망울도 슬슬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다가오는 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낮 동안에도 봄 날씨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13도, 영덕과 포항, 경주 14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도 좋습니다. 오전에 맑고 푸른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오후에도 간간히 구름만 조금 지나겠습니다. 주중에 있는 휴일은 꿀맛같이 느껴집니다. 이번 3일절에는 서쪽 지방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경북 내륙 지역은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이내 비와 눈이 섞여서 내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3월 2일인 목요일에만 비가 조금 내려 그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3도를 웃돌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구름만 끼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울릉도가 9도, 독도 8도입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 구름만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 2m까지 일겠고요. 동해 남부 해상도 구름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1.5m까지 일겠습니다. 목요일에 비가 오면서 기온이 잠시 주춤하지만 이내 회복되겠고요. 큰 일교차에만 주의하신다면 이번 한 주 봄 날씨 만끽하시기에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가 포항제철소 설비 보수와 증설에 올해 1조 원을 투자합니다. 어려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78년 준공된 포항제철소 3고로입니다. 40년 동안 고쳐 쓰던 공장을 멈추고 세 번째로 대보수에 들어갔습니다. 고로 본체와 내화물 해체를 시작으로 앞으로 109일 동안 고로의 용량을 세계 최고 수준인 5,600만 톤 규모로 키우게 됩니다. 용적이 커짐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고효율 조업이 가능하고 해서 연간으로 보면은 약 200억 이상의 원가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3고로 보수와 함께 포스코는 올해 노후 설비를 바꾸고 발전 설비 경쟁력을 높이는 데 1조 원을 투자합니다. 이번 투자에 투입되는 20만 명이 넘는 인력 대부분을 지역에서 활용합니다. 인더스트리 4.0 시대를 맞아갖고 스마트 팩토리화 함으로써 제철소에서 세계 최고의 제품이 나오고 세계 최고의 생산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설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포스코는 지역 기관 단체와 함께 설비 투자 발대식과 협약을 맺었고 포항시는 다양한 행정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전담팀 운영은 물론이고 곳곳에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소를 해서 제대로 된 투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포스코의 대규모 투자가 그동안 침체됐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기 침체 속에 지역 기업의 37% 정도만 올해 인력을 뽑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상공회의소가 지난 2일부터 열흘 동안 지역 7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업체는 37.7%에 그쳤고 나머지 업체는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인력 채용 이유는 퇴사 등에 따른 인력 충원이 73.5%, 신규 사업 진출이 14.8%로 나타났고 채용 시기는 수시 채용이 44.7%로 가장 많았으며 근로계약 형태는 정규직이 72.3%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254명을 대상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을 전망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하락세가 커질 것이다란 대답이 22%, 소폭 조정을 받을 것이다가 61%로 시장을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란 대답은 16%,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이다는 1%에 불과했습니다. 지역 아파트 시장은 지난해부터 공급량이 늘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같은 시장 환경이 지역민들의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농어촌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경북 제1의 도시 포항시의 인구가 한 해 사이 2,600여 명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도내 전체 감소 인구가 800여 명인 점과 비교해봐도 너무 많고 상당 부분 경기 침체의 영향이 아닌가 싶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포항시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산골면. 지난 1월 태어난 박현구는 주민들에겐 큰 축복입니다. 1년 9개월 만의 첫 아기이기 때문입니다. 주민 700여 명인 이 시골 면에서 3년간 태어난 아기는 이 집 아이 2명뿐입니다. 전 면민, 전 동민이 아주 기뻐하고 새로운 활기가 들어가는 것고 이런 일이 자주 있었으면 아주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다른 지역도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아 포항시 내 10개 면 가운데 지난해 출생아가 10명이 넘는 면은 2곳뿐이고 나머지 8곳은 10명이 되지 않습니다. 연간 4,600명을 오르내리던 출생아 수도 2015년을 기점으로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전체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200~300명씩 늘어나던 인구가 지난해는 전해에 비해 2,600명이나 줄었습니다. 도 전체 인구가 840여 명밖에 줄지 않는 것과 비교해도 너무 많이 준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한 위장 전입이 있었다 해도 지난해 철강공단 근로자만 580명이 감소하는 등 경기 영향도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2015년 말에 청량열기 때문에 전입된 인구들이 이제 그 위에 전반적인 경기 침체 등으로 빠져나가면서 인구가 좀 줄은 것 같습니다. 지역 경제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비 활동뿐만이 아니라 지역 내 재투자 활동, 생산 활동 이런 전방위적인 부분에서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철강 경기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올 들어서도 한 달 사이 인구가 330명이나 준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인구가 회복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점차 활력을 잃어가는 포항시 출산 기반 조성 확대와 함께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구미시 지산색강 생태공원에서 발견된 청둥오리 폐사체가 H5N6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반경 3km 안에 가금류 4,300여 마리를 사전 도태하는 한편 지산색강 생태공원에서 24시간 소독 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겨울 들어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는 지난 12월 경산과 동구 신서동에 이어 이번이 4번째 고병원성 확진이며 올해 들어서는 처음입니다. 구제역 발생 시도의 우제류 반출 금지가 해제됨에 따라 경상북도는 다른 시도에 소와 돼지가 도내로 들어올 것으로 보고 도축장 소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8개 도축장에 소독 전담관을 파견해 소와 돼지 운반차의 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방역이 취약한 농장은 특별 관리하고 2014년 이후 구제역이 발생했던 농장에 대해서는 소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다음 달 2일까지 소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항체 형성률을 조사하는 한편 가축시장 폐쇄는 위기 단계를 하향 조정할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지질명소를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어제부터 사흘간의 현장 실사가 시작됐는데 지정 여부는 오는 4월 최종 결정됩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용암이나 화산재가 식으면서 꽃봉오리와 부채살 등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낸 경주 양남 주상절리. 수억 년 전 천혜의 비경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매년 수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곳 주상절리를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수직적으로 생기는데 이 지역은 아주 특별히 부채꼴 주상절리 또는 누워있는 주상절리들이 굉장히 유명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부채꼴 주상절리는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희귀한 종류의 주상절리입니다. 호미곶 해안당구와 영덕 대부정합, 백악기 퇴저감 등 경북 동해안을 따라 분포한 지질명소 20곳이 지정 대상입니다. 동해안 일대는 성캄브리아기에서 신생대까지 지질학적 다양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가지질공원 제도는 지난 2012년 도입됐는데 제주를 시작으로 울릉도와 독도 등 지금까지 8곳이 지정됐습니다.
지질 유산을 중심으로 역사와 문화, 생태를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질공원 사이트를 보존을 확실히 하고 또 그걸 관광 자원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동해안 지역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우리 동해안 관광 활성화, 경제 활성화를 이루고자 합니다. 환경부는 오는 4월 심의위원회를 열어 국가지질공원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2020년 경북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개최지가 오늘 오후 최종 결정됩니다. 포항과 구미가 막판까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치열한 유치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경북체육회는 오늘 대구 인터블고 호텔에서 열리는 이사회에서 전국체전 개최지를 결정하고 곧바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사회는 오후 3시부터 열리는데 포항과 구미시가 전국체전 개최의 당위성을 설명한 뒤 체육회 이사 29명이 투표를 해 개최지를 정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오늘 오후 4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본부가 대구 경북 지역 194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달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업황-전망 건강도 지수가 86.9로 한 달 전보다 9.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속적인 소비심리 위축과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계절적 비수기가 끝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 시기와 맞물리면서 더 나아질 것이란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생산과 수출, 내수 판매, 자금 조달 사정은 상승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원자재 조달 사정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식중독을 주로 여름 불청객으로 생각하지만 노로바이러스 같은 일부 균은 겨울철에도 생존해 식중독을 일으키는데요. 지난주에만 경북 지역에서 2차례의 집단 식중독이 발생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안동의 한 병원 응급실, 병상 하나 건너 하나 격으로 60, 70대 노인들이 누워 있습니다. 의성의 노인회 회원들로 영덕 강구항으로 야유회를 갔다가 모둠 회를 먹은 게 탈이 난 겁니다. 운전기사까지 10명이 급성 장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많이 토하고 화장실에도 자주 가고 기사 양반도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배가 아프다고 속이 좋단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깜빡이 이어가지고. 같은 날 한정식집에서 회식을 하던 안동시 사회복지직 공무원 17명도 식중독 증상을 보여 역학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한 해 국내 식중독 발생의 21%가 12월에서 2월 사이에 나고 특히 노로바이러스의 절반이 이때에 집중됩니다. 노로군은 얼음 속에서도 생존하고 확산 속도와 전염력이 빠른데 감염 시 대부분 자연 치유되나 노인과 영유아는 탈수와 고열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경각심이 낮아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식당이나 가정에서는 항상 온도가 높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겨울철에 오히려 안심하고 회 같은 걸 드시다가 식중독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겨울철 식중독은 오염된 물과 어패류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물과 음식을 가열한 상태로 먹고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울진군이 장학금도 풍성하게 지급했습니다. 울진군 장학재단은 포스텍을 비롯한 우수대학교 입학생 3명에게 400만 원씩,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15명에게도 전국 연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장학금을 지원했습니다. 울진군은 예산 13억 원으로 고등학교 학자금을 지원해 무상교육을 실현했으며 14억 원으로 모든 대학생에게도 매년 10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울진 출신 경제인 모임인 진경회가 수도권 4년제 대학 입학 예정자와 실업계 고등학생 8명에게 1,200만 원을, 동영장학재단도 울진 출신 대학생 100명에게 1억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신입생 등 40여 명과 함께 MT 활동에 나섰던 포항공대 학생이 후배 여학생 2명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지난 26일 새벽 4시쯤 포항 바닷가의 한 펜션에서 잠자고 있던 후배 여학생 1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포항공대 학생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주변 학생들의 신고로 붙잡혔는데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사실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둘러싸고 일부 부산 정치권의 발목 잡기 탓에 대구와 부산 지역 간의 불편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구의 핵심 사업이 부산과의 갈등 탓에 좌절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지역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 출신 자유한국당 정태욱 의원은 최근 부산시와 부산 일부 정치권이 대구 통합공항 추진에 노골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지역 이기주의라고 성토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정 의원은 지난 24일 부산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법안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법 자체도 법적 정합성에 맞게 이게 법률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의도로 제가 그 법안 자체에 대해서 일단 부칙에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조항을 내가 반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부산 지역 언론은 지역 간 어떤 경쟁에서도 다른 법안과 연계시킨 적은 없다며 신공항 갈등을 대구와 부산 간 전면적인 입법 전쟁으로 비화시킬 수도 있다고 정 의원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영남권 신공항 문제뿐만 아니라 위천공단 조성, 삼성상용차 유치가 좌절된 이유 중에 하나가 부산과의 갈등 탓이었다는 정서가 지역에는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대구 통합공항 이전을 둘러싼 일부 부정적인 부산 여론을 지역 여야 정치권이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에 좀 홍보를 좀 강하게 줬으면 좋겠다. 지역 문제를 누가 손 딱 들면 거기는 일사불란하게 몰려가지고 처리할 자세들이 돼 있어야지. 자기의 이해관계 관계없는 여기에까지 저게 밤나라 배나라 해가 중앙정부에 압력을 넣는 이런 행태는 반드시 건절돼야 되고 이 여기 부분에서는 대구 경북 시민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막아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또 대구공항 통합 이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 언론을 한 방향으로 모으고 대구 경북의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네,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목련의 꽃망울도 슬슬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다가오는 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낮 동안에도 봄 날씨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이 13도, 영덕과 포항, 경주 14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도 좋습니다. 오전에 맑고 푸른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오후에도 간간히 구름만 조금 지나겠습니다. 주중에 있는 휴일은 꿀맛같이 느껴집니다. 이번 3일절에는 서쪽 지방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경북 내륙 지역은 밤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이내에 비와 눈이 섞여서 내리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3월 2일인 목요일에만 비가 조금 내려 그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3도를 웃돌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도 구름만 끼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울릉도가 9도, 독도 8도입니다. 동해 중부 해상에 구름만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 2m까지 일겠고요. 동해 남부 해상도 구름만 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1.5m까지 일겠습니다. 목요일에 비가 오면서 기온이 잠시 주춤하지만 이내 회복되겠고요. 큰 일교차에만 주의하신다면 이번 한 주 봄 날씨 만끽하시기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